일본 특별 취재팀 구균진, 김승환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네. 저번에 우리 김성 기자 오셨었고 구경 기자님은 이제 공혜림 기자님 국공합작으로 서울시 태권도협회 비리 계속 지금도 취재하고 있죠? 아, 네, 지금도 예, 계속 고맙습니다. 이어가고 끝까지 있습니다. 해주시고요. 두 분 일본 갔다 왔잖아요. 네. 그러면 공항 한국에서 갈 때 또 일본에서 올 때 한국 사람 보기 진짜 힘들었다면서요? 저희가 첫 목적지가 나고야였습니다. 예, 나고야. 네. 네, 저희가 가는 비행기 이코노미석을 타고 갔는데 네. 한 180석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절반도 채 이렇게 사람이 안 타고 있더라고요. 근데 내려서 보니까 대한민국 여권을 이렇게 다들 입국 심사할 때 여권 들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여권 들고 있는 분이 10분이 또 채.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한국인인지 알았는데 그것도 네. 우리 국민들이 아니라 실제로는 10여 명밖에 안 되는. 대부분 중국인이나 한국에 와서 돌아가는 네. 일본 분들이었고요. 이게 지금 언론에는 푸카이도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오사카 같이 관광지 얘기가 중심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도심도 이런 불매 운동에 타격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그러니까요. 두 역시. 분이 직접 두 눈으로 보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 소녀상 전시가 논란이 됐었던 이 나고야시까지 또 방문을 하셨는데, 근데 관계자들은 좀 굉장히 경계를 해서 저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김승환 기자님께서 감금됐었다 뭐 이런 얘기했더라고요. 감금설 이런 거 막 있던데. 묶여가지고 이렇게 있던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장정 한 5명이 저를 에워싸고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할 수 없게 이렇게 막으시더라고요. 취재 취재 방해를 했군요. 네, 네. 저희가 아이치 트리엔날레 처음 그냥 가자마자 제가 혼자서 들어가서 취재를 했는데요. 그 소녀상이 전시되어 있던 곳,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벽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네. 전시물은 볼 수 없는 건데 일본 저희 관람객들은 들어와서 저곳을 다 저렇게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시물은 볼 수 없지만 저렇게 가려진 것만으로도 굉장히 표현의 부자유 의미하는 거다. 그러니까 저 주제가 표현의 부자유제잖아요. 네. 근데 표현의 부자유를 직접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취재로 갔으니까 저분들의 모습을 이제 화면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본 관람객 중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혹시 한국 사람이냐 물어보셔서 기자다 이렇게 말했더니 한국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서 이제 일본에는 그런 게 잘 나오지 않으니까 예. 한국의 상황을 저한테 오히려 역취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 아이치 트리엔날레 시작할 때부터 일본 전시에 소녀상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막을 내려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분이 계속 여쭤보니까 일본 분들이 한 분, 두 분 이렇게 저를 이렇게 감싸기 감금. 시작해요. 아, 그건 감금 아니에요. 처음에 이제 감쌀 호기심과 네. 그렇죠. 궁금함으로 역 기자회견이죠. 오. 기자회견. 관람객들이 저한테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있는데 이제 관계자분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딱 하는 말이 한국 기자는 취재가 안 된다. 근데 저 입장료도 다 내고 들어갔거든요. 네. 취재하러 온 게 아니라 일본 분들이 저한테 말을 건 거다. 근데 안 믿어요. 핸드폰 내놔라, 녹음기 내놔라, 다 지워라. 이거 안 지우면 안 내보내겠다. 근데 옆에 있던 이제 일본인 관람객분이 우리가 물어본 거 맞다. 이렇게 증언을 해줘서 40분 동안 이렇게 갇혀 있다가 나올 수 있었어요. 예, 그거 너무 다행이네요. 고생하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 정도면 나고야에서 아이고야 할 것 같은데. 네. 자, 근데 전시 측 관계자는 이렇게 경계를 했어요. 근데 이 전시회를 관람하러 온 일본인들은 TBS 오니까 또 한국 분이라고 관심도 갖고 너무 온도차가 컸단 말이에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어쨌든 예술 분야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지켜져야 되는 예.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가 중단이 되고 무시됐다는 것 자체에 일본 시민사회에서도 꽤 큰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뭐 이거는 표현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관람객들의 볼 권리까지 앗아간 매우 폭력적인 처사이고 세계적으로도 매우 민망하다라는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표현이 단절된 그런 상황이 마련이 된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같이 출품됐던 작품들 중에서도 뭐 강제징용을 다룬 작품도 있었고 일본의 천황제를 반대하는 작품도 있었는데 왜 소녀상 자체만 이렇게 부각이 됐느냐 이것은 바로 그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가해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다라는 어떤 또 다른 의미의 전시가 펼쳐지고 있는 거죠. 예. 화면이 나오고 있네요. 네, 저희가 그 좀 가장 인상 깊었던 취재 또 현장이었는데요. 80대 할머니께서 직접 소녀상으로 변신해서 예. 울분의 그 연설을 펼쳐주셨습니다. 저분은 일본 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これは 예. 人間がすることではありません。けだもの、 예. 아무튼 일본에 정말 양심적 뜻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제 짐승이 할 짓이라고 나왔는데 사실 짐승도 해서는 안 되는 짓이었던 거잖아요. 국 기자님 근데 저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에서는 그 수요 집회가 1,400회 열려가지고 또 굉장히 정말 많은 분들 2만여 명이 참여했는데 그때 도쿄에서도 같이 열렸다고 해서 거기도 갔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그때 네. TV로 연결했을 때는
집회 시작 전에 갖고 아직 못 됐는데 어땠어요 상황이 실제로? 저희가 그때 그 연결됐을 당시에는 집회가 딱 끝난 끝날 순간이어서 때였네. 네. 그래도 저희가 현장 상황을 그 카메라로 전달을 드렸는데요. 뭐 한 시민들 250여 명이 도쿄 도심의 그 주요 거리를 40분 동안 활보를 하면서 전쟁 반대, 아베 정권은 일본군 위안부 사실을 인정하라라고 외쳤습니다. 이런 가두 시위가 일본에서는 정말 흔히 볼 수 없는 상황인데 그만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는 거고요. 또 네. 눈여겨볼 게 이 가두 시위 전에 심포지엄이 열렸었어요. 그때 뭐 이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거의 그 객석이 그 자리가 다 차고 그 계단석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비좁게 앉아 있을 정도로 참석 열기가 뛰어났었고 또 젊은 대학생들의 조사 결과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학생 300명 정도가 한 80%는 위안부가 실제로 있었다라고 인지는 하지만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견해를 가져야 할지 모르겠다. 따라서 좀 중고등학교 때 이 역사 사실을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요. 와, 지금 뉴스 보니까 많이 나오네요. 정말 어. 많이 나오셨네요. 250명도 더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꽤 국 기자님 많네요. 보니까 지금 일본 내에서도 아베 정권을 비판하는 뭐 시민단체 이런 단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사실 그 아베 정권이 최근 그 하고 있는 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라든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반대하는 것만이 아니라요. 일단은 전방위적으로 평화 헌법을 고쳐서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바꾸려는 그렇죠. 그 움직임 자체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예전 그 정권보다 아베 정권 들어서 좀 이렇게 비판의 날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무엇보다 일본의 주요 언론들도 그 언론사의 간부들이 거의 친아베파라 서요. 네.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보도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본 시민들이 자국민들이 나서서 아예 아베 정권 자체를 물러나게 해야 일본이 좀 평화로운 길로 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저희가 그 취재 중에 아베의 역사 수정주의를 비판하는 포럼에도 참석을 했는데요. 그 당시 일본의 추석 연휴 기간이어서 사실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명이 넘는 시민이 참석을 해서 역사가 수정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그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거죠. 역사가 왜곡되고 있는 현장. 네. 7社の教科書全部に慰安婦が載ったんですけど、2012年にはですね全教科書から慰安婦が消えます。今どれにも載ってません。メディアは相変わらずずっとそこという思考を続けてで肝心なことを書かないなのでまた歴史修正主義がはびこるというこのね循環になっていると思います。 네. 정확하게 지적하시네요. 원래 예전에 일본군 속내 문제가 일본 교과서에 있었거든요. 지금 문해평론가님도 그걸 지적하자는데 어느 순간 그 정권이 다 없애고 있다. 예. 예. 그러니까요. 지금 그 8월 15일 날 일본의 도쿄 심장에 있었던 건데, 근데 그 8월 15일은 우리에게 광복절이지만 일본에게는 패전일. 네. 그렇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아베도 전쟁 전범들을 기리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를 한단 말이죠. 네. 현장 가보셨잖아요. 그쵸. 예,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 또 일본인들의 반응이 또 양분화되어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요. 현장 분위기 어떤가요? 저희가 갔던 곳이 야스쿠니 신사와 치도리가 후치 국립묘지라는 두 곳이었습니다. 예. 이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양쪽에 있는데요. 저희에게는 야스쿠니가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전쟁 주범들을 그렇죠. 이렇게 기리고 있기 때문에 반대쪽은 완전 반대입니다. 전쟁에 참여했지만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병사들, 그러니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병사들과 피해자들을 기리는 곳인데요. 그 양쪽 모습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이제 한쪽에서는 우길 승천기를 들고 조금 군인 코스프레를 하고 격한 이제 극우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한쪽에서는 정말 피해자들을 기리는 이제 검은 정장을 입고 와서 이제 조금 엄숙하게 참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야스쿠니 신사가 사실 세계적으로도 좀 민감하고 떳떳하지 못한 예. 곳이라는 일본 내 인식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치도리 가우치 국립묘원은 좀 일본의 평화를 염원하는 장소로 점점 각광받고 있는 곳입니다. 네. 실제로 일왕은 아스쿠니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그 묘지만 참배를 하고 네, 맞습니다. 오히려 반성해야 된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아베는 끝까지 반성 안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저녁에 그 아베 총리 관저 앞에서 TV 민생연구소 저희가 생방송 연결을 했었는데 우리 그 김수환 기자님 굉장히 제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베 정권 이 규탄 시위를 하시는 분들과 또 이 극우 집회 시위가 혹시 맞붙을 예정이다라고 해서 혹시나 우리 김 기자님이 뺨을 맞진 않을까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좀 어떻게 현장 분위기 어땠나요? 저희도 사실 가면서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갔거든요. 각오, 역시. 몸을 불사를 각오를 하고 갔는데 딱 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외교부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혐한 시위가 많으니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네, 저희 이제 그리고 또 광복절 그 당일에 양쪽 신사를 갔었잖아요.
막 우길승천기 보고 하니까 이게 야스쿠니 신사는 인파가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예. 우길승천기 들고 있는 분도 많았고 그래서 조금 있다가 집회 현장에 가면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살짝 걱정도 했었는데 그때 마침 태풍이 겹쳤었죠. 저희 생방송 연결하기 네. 한 10분 전까지도 진짜 장대비가 쏟아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 전해드릴 때 지금 아무도 없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밖에 예, 없었는데 그랬죠. 그 이후에 극우 집회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저희랑 연락이 닿지도 않았고요. 근데 이제 아베 규탄을 집회하는 분들은 우리는 태풍이 오더라도 어떻게든 하겠다라는 의사를 보여주셨고 실제로 6시 30분이 계획돼 있었는데 6시 20분쯤까지 이제 막 모이더니 2시간 동안 이제 관절을 향해서 피켓 시위와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게 극우 성향의 분들이 훨씬 규모는 클지 몰라도 아베 규탄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뭔가 의지가 더 굳건한 것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야.